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8일 정오를 넘었습니다. 시계를 조금 거꾸로 돌려가지고 2003년 8월 12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 재판장 전효숙 부장판사는 12일 체육복표사업자 선정 청탁 대가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홍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최규선 씨에 대해서는 추징금 4억 5,610만 원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구속 집행정지를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글 씨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통령의 자제임에도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성장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세상 물정을 잘 몰랐던 점 등이 인정되고 일부 추가 무죄가 선고된 만큼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상의 판결문에 성장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세상 물정을 잘 몰랐던 점을 인정해가지고 형을 줄이는 이런 판결문 참 보기 힘든 판결문입니다. 홍글 씨는 재작년 3월 타이거 풀스로부터 체육 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 대가로 13억 4천여만 원 상당의 주식 11만 4천 주를 받고 모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로비 대가 등의 명목으로 36억 9천만 원을 받은 뒤 2억 2,400여만 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것은 김홍글 씨가 상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형이 확정됐고 그 뒤에 노무현 때 사면 복권되어서 이번에 비례대표로 여당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여기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뇌물 액수가 몇십억입니다. 몇십억입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라고요? 사면 복권이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요새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전공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공 분야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돈과 관련되는 거죠. 돈과. 이 사람이 절대로 입에 꺼내서는 안 될 분야가 나는 두 군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글 씨가 절대로 입에 담지 않아야 될 부분은 북한 관련입니다. 북한 관련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도 누를 끼치고 본인에게도 의심을 증폭시킵니다. 바로 이 월간조선이 보도한 1억 달러 수표 사본입니다. 1억 달러 수표 사본. US 뱅크가 발행한 1억 달러 수표 사본이 어떻게 저 손에 들어왔느냐. 2010년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입수한 수표 사본인데 이거는 김홍글 씨가 소지한 것을 같은 동업자가 카피를 받아 두었다가 국정원에 넘겨준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국정원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수표는 가짜가 아니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 뒤 3년 동안 김대중 씨의 미국 내 비자금 13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되는 비자금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많은 구체적 증거를 확보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김홍글 씨 소지로 주장되는 1억 달러 수표입니다. 그 다음에 뭐 아주 자세한 내용이 많고 국정원의 판단은 증거가 많으므로 비자금이 있다고 봐야 한다. 가능성이 실존할 가능성이 다대하다라고 했던 겁니다. 바로 이 당사자가 오늘 이런 사람이 대북
전단 살포 제한법을 발의해 가지고 북한으로 전단 뿌리는 것을 법으로 막겠다는 활동에 착수했는데 오늘 또 라디오에 출연했네요. 라디오에 출연해 가지고 탈북자 단체 중에서도 회계가 불투명한 곳들이 있고 대북 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후원금을 걷는 단체도 있다. 일부 단체는 후원금을 걷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순수성도 의심해 봐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김홍걸 씨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더구나 이 1억 달러를 왜 국정원이 조사를 했느냐. 그리고 FBI도 정보를 입수하고 국정원과 공동조사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 1억 달러를 중국에 투자해가지고 그 수익금이 평양 과기대로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그런 구조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대북 관련성이 있다. 라고 조사를 한 건데 김홍걸 씨가 지금 이런 판국에 나와가지고 김정은을 도와주고 김정은의 심기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대북 전단 제한 발의를 하면서 전단 보내는 단체가 돈 처리가 깨끗하지 못하다. 격리 상태가 좀 뭐뭐하다. 이런 비난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북한에 풍선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세합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거두면 다 북한으로 보내지. 거기 액수가 얼마 됩니까? 김홍걸 씨가 만졌다고 일컬어지는 돈처럼 1억 달러짜리입니까? 아니면은 수십억 원입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북한으로 풍선 보내는 사람들이 격리고 뭐고 이런 거 신경 쓸 만한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격리상 불투명한 점이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10여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김홍걸 씨가 받은 뇌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대중, 김홍걸 이분들의 생각은 항상 북으로 향해 있어요. 북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북바락이라고 그러고 또 종북이란 말도 있죠. 종북이란 말이 여러 가지로 이제 쓰이는데 하나는 북한에 종속되어 있다. 북한에 굴종한다. 뭐 이런 뜻을 포함합니다. 북바라기는 해바라기처럼 북쪽으로만 계속 바라본다 이거죠. 그 북쪽에 누가 있느냐? 지금은 김정은이가 있고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는 김정일이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의 기준을 이렇게 하면 김정은이가 좋아하겠느냐? 김정일이가 좋아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판단 기준을 세우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부전자전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게 뭐 김홍걸하고 누가 뭐 유감이 있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부전자전, 특히 돈 문제, 아버지도 아들도 돈 문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돈 문제죠. 김대중 대통령의 돈 문제는 그거죠. 김정일과 만나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 5억 달러의 현금과 물건을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국정을 시켜서 보내주고 나중에는 1억 달러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해가지고 김정일이가 김대중 대통령 방북을 하루 늦추고 하는 이런 추태를 벌리면서 평양회담을 하고 거기서 나온 6.15 선언은 약점 잡힌 김대중 그리고 김대중 씨를 앞세워가지고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안보상의 위해를 가하는 합의문이 나와가지고 그 합의문이 꼬리를 치고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옥죄고 있다. 특히 남북 군사 합의서. 그게 결국은 6.15라는 사생아의 또 다른 사생아다. 이런 구조에서 볼 때 김홍걸 씨의 오늘 이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됩니다. 이런 걸 조금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면 상괴에서 벗어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해 갈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그 도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염치라는 게 있습니다. 김홍걸 씨가 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북한에 대해서 운운하는 것은 염치 없는 행동입니다. 감사합니다.